이거 뭐예요? 네? 대답해요. 이게 뭐냐고요? 3개월이야. 결혼하고 3개월 동안 내 손 한 번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갖고 다녀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다른 여자 있어요? 왜, 왜 말을 안 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파란 알약이 3통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비아그라였어요. 62세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주머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첫날 밤부터 등 돌리고 잤던 사람이요.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오늘은 좀 쉬자. 3개월 내내 그랬어요. 근데 이걸 왜 갖고 다녀요? 나한테 안 쓰면서 누구한테 쓰려고요? 이 기막힌 상황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58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순자 세탁소라는 간판이 바래질 대로 바랬는데 바꿀 돈이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3시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택시 타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영안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을 수가 없었거든요. 밀린 빨래가 산더미였어요.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상주 완장 차고 가게 문 열었습니다. 다림질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와이셔츠에 떨어지면 다시 다렸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에요. 바쁘대요. 며느리가 둘째 낳고 나서는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섭섭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죠. 저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 열고 저녁 8시에 닫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반복이었어요. 외롭다는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천장 보면 꼭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하지? 며칠 만에 발견되나?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3년 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얼굴이 무뚝뚝하게 생겼더라고요. 인상이 사납다기보다는 그냥 말이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와이셔츠 5장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내일 찾으러 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안 물었고 저도 안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빠짐없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이랑 목요일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와이셔츠 5장이었어요. 가져다 주고 찾아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이셔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3년 동안 대화라곤 내일 올게요. 네,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변화가 생긴 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15년 된 거라 수명이 다 했나 봐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점심때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수리기사 불렀더니 저녁 5시에나 온대요. 그날 기온이 35도였어요. 세탁소가 찜통이 됐습니다. 다림질하는데 땀이 줄줄 흘렀어요. 손님들도 들어왔다가 덥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와이셔츠 아저씨였어요. 들어오자마자 멈추시더니 천장 에어컨을 쳐다봤어요. 에어컨 고장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아침에 갑자기 멈췄어요. 공구 있어요? 창고에서 연장통 가져다 드렸더니 에어컨 앞으로 가셨습니다. 실외기 보고 필터 열어보고 뭔가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멀뚱히 서서 지켜봤어요. 땀에 젖은 셔츠 사이로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 됐어요? 콘덴서 문제였어요. 응급처치니까 나중에 기사한테 제대로 보여요. 아저씨 이런 것도 잘하시네요. 호칭을 뭐라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 확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원래 손재주가 있어요. 그러고는 와이셔츠 내려놓고 그냥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58살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가게 이것저것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깜빡이면 갈아주고 수도꼭지 새면 고쳐주고 문이 삐걱거리면 경첩에 기름 쳐주고 말없이 와서 고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 고개만 까딱하고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년인데 아직도 몰라요. 박정수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수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니까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6년 전에 봤어요. 상주 완장 차고 가게 여셨잖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문 여셨더라고요. 혼자 힘들어 보였는데 말 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골이 됐어요. 정수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8년째.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할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왜 3년 동안 말을 안 걸었는지, 왜 그렇게 과묵한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왜 저한테 손 한 번 안 댔는지, 그건 결혼 첫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첫날 밤에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정수 씨랑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동네 칼국수집이었어요. 허름한 데였는데 정수 씨가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주 앉았는데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와이셔츠만 주고받던 사이가 갑자기 밥을 먹으려니까요. 정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칼국수 나올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물만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어요. 정수 씨가 제 그릇에 면을 먼저 덜어주더라고요. 말없이요. 그리고 김치도 앞으로 밀어주고 단무지도 가까이 놔주고 입은 닫고 있는데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3년 동안 왜 말없이 고쳐주기만 했는지. 그 뒤로 정수 씨가 매일 저녁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8시에 문 닫고 나왔는데 정수 씨가 서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여기서? 태워다 줄게요. 네, 저 집 가까운데요. 밤길 위험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차에 태워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5분 거리를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서 있었고, 추운 날은 핫초코 사들고 기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요. 그냥이 뭐예요? 정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걱정돼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가요? 남편도 안 그랬어요. 30년 살면서 걱정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정수 씨가 시내버스 기사 35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은퇴했대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한강 따라 달리는데 편안했습니다. 왜 이혼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 씨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바람났어요. 마누라가 8년 전에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짐 싸고 있더라고요. 담담하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냥 보내줬어요.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그 뒤로 여자 못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뭐가요? 6년 동안 혼자 버티는 거 봤어요.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하다니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틴 건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요. 갑자기요? 놀라서 쳐다봤어요. 우리 나이에 뭘 오래 만나요? 마음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잖아요. 뭐가 빨라요? 나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할 말 있어. 뭔데요?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뒤에 아들 목소리가 싸늘하게 돌아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혼 생각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야,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3개월 만났다면서요. 뭘 안다고. 엄마 세탁소 건물 엄마 거잖아요.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반대예요. 절대 반대.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호구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정수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에어컨 고쳐주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서 있던 모습, 밤길 위험하다고 태워다 주던 모습. 그 사람이 내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았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반대해요. 알았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나는. 전화기 너머로 정수 씨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우리 언제 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결혼 후에 시작됐어요. 첫날 밤 정수 씨가 등을 돌리고 잠들었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하객이 20명도 안 됐어요. 제 쪽에서는 친구 몇 명, 정수 씨 쪽에서는 버스 회사 동료들. 아들 민수는 끝내 안 왔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정수 씨가 미리 구해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투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거실에 꽃도 놓여 있었어요. 이 무뚝뚝한 사람이 꽃까지 준비했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6년 만이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나서 아무도 제 몸에 손댄 적이 없었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정수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먼저 씻을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8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샤워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정수 씨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려나. 기다렸어요. 1분, 2분, 5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수 씨? 자요? 대답이 없었어요. 옆을 보니까 정수 씨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피곤하네요. 내일 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첫날 밤인데 그냥 자는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할 수도 있지 싶었어요. 결혼식이 힘들었으니까요. 내일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저녁 먹고 나서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수 씨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정수 씨,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요. 네. 낮에 짐 옮기다가 삐끗했나 봐요. 미안해요. 정수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푹 쉬어요. 속으로는 실망했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허리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3일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등산 다녀왔더니 힘드네요. 4일째.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5일째.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요. 매일 핑계가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문제인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살 몸이 비쳤어요. 처진 살, 주름진 피부, 탄력 없는 가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런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눈물이 났어요.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수 씨, 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정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결혼하고 일주일인데 한 번도 안 잡았잖아요. 내 손. 정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매일 그 말이에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싫어요? 이 나이 먹은 몸이 싫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 씨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정수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할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침대로 갔어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6년 만이었으니까요. 정수 씨가 저를 눕혔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요.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정수 씨가 한참을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숨이 거칠어지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정수 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정수 씨가 침대에서 내려가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창피했습니다. 정수 씨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창피했어요. 내 몸이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 씨는 더 피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면 화장실 간다고 하고 손을 잡으면 슬쩍 빼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인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손도 안 잡는 게 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피해서요. 어떻게 말해요? 남편이 나한테 손을 안 댄다고 혼자 삭혔어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수 씨가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부르면서 소리 질렀어요. 구급대원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약봉지를 꺼냈는데요. 파란 알약이 3통이나 있었습니다. 비아그라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수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뛰어나갔습니다. 정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정수 씨.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 찾아서 119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환자분 드시는 약 있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수 씨가 무슨 약을 먹는지요. 결혼한 지 3개월인데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왔습니다. 정수 씨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도 같이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수 씨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신분증 찾으려고요. 그때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약봉지였어요. 구급대원이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세요? 파란 알약이었어요. 한 통도 아니고 3통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비아그라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정수 씨는 바로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에 그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3개월 동안 손도 안 잡던 사람이요. 첫날 밤에 등 돌리고 잤던 사람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던 사람이요. 이걸 왜 갖고 다녀요? 나한테 안 쓰면서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떠올랐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 밖에서 쓰려고 갖고 다닌 거 아니야? 나한테는 안 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되는 거야?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예요. 의사가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어요. 과로랑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네요. 다행이에요. 근데요. 의사가 말을 끊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분이 이 약 드시는 거 아셨어요?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약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양이 좀 많네요. 양이요? 네.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쓰면서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 씨가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저는 약봉지를 침대 위에 던졌어요. 이거 뭐예요? 정수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이게 뭐냐고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이야. 결혼하고 3개월 동안 내 손 한 번 안 잡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갖고 다녀요? 정수 씨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그제야 정수 씨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이게 뭐냐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수 씨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나는 3개월 동안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 늙은 몸이 싫은가 보다. 내가 매력이 없나 보다. 매일 밤 울었어요. 정수 씨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왜 숨겨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정수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발 말해줘요. 나 미치겠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에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삐삐 삐삐. 심장 박동 소리요. 정수 씨가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네, 내 문제예요. 다 내 문제야. 저는 정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수 씨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5년 전에 수술했어요. 수술이요? 전립선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전립선 수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정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전립선암 판정받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고요? 초기였어요. 수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냈어요. 정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만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암은 다 제거됐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남았어요. 후유증이요? 그 부분이 안 돼요. 아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비아그라 먹어도 소용없어요. 처음엔 반응이 좀 있었는데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양을 늘려봤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녔는지, 왜 첫날 밤에 등을 돌렸는지, 왜 제가 다가가면 피했는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정수 씨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창피해서요. 남자가 이런 말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고장난 남자예요. 당신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결혼하자고 해놓고. 정수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2살 남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첫날 밤에 시도하려고 했어요. 약도 먹었고요. 근데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등 돌렸어요. 당신 얼굴 못 쳐다보겠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시도했어요. 또 안 됐어요. 그다다음 날도요. 매일 밤 약 먹고 기도했어요. 제발 오늘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수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싫어요? 이 나이 먹은 몸이 싫냐고. 그 말 듣고 죽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몸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다 내 문제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내 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거울 보면서 자책했어요. 근데 정수 씨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그걸 말 못하고 혼자 사귀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 봐요. 떠나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남자랑 누가 살아요. 정수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마누라도 그래서 떠난 거예요. 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수 씨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전처가 바람핀 거 아니었어요? 정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바람 피운 건 맞아요. 근데 왜 바람 폈겠어요? 내가 못 해주니까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 사람도 여자잖아요. 참다 참다 밖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욕 못해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떠난 거예요. 정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떠날까 봐요. 이번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약 먹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수 씨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순자 씨, 당신한테 이런 남편이어서 미안해요.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나를 바보로 아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쓰러웠어요.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밤 약 먹으면서 기도했대요. 되게 해달라고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수 씨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나 안 떠나요. 정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결혼한 거예요. 정수 씨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박정수 씨 부인 되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정수 씨 전처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전처라고요? 네. 이혼한 지 8년 됐어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원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정수 씨가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상 연락망에 제 번호가 아직 있었나 봐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한 지 8년인데 아직 비상 연락망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마주 앉았는데 어색했습니다. 남편의 전처를 만나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수 씨한테 미련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왜요? 새 부인 되신 분한테 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영숙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수술 얘기했죠? 네.
어제 들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말수가 줄었고 웃지도 않았고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랬거든요. 밤마다 약 먹는 거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먹더라고요. 그러고 다가오는데 안 되면 그냥 등 돌리고 자요. 아침에 보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거죠. 영숙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다렸어요. 괜찮다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변명 안 할게요. 제 잘못이에요. 근데 정수 씨가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기다려줬어야 했어요. 함께 병원 가자고 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도망쳤어요. 영숙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 씨가 불쌍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남자라서요. 영숙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새 부인 되신 분한테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뭐요? 도망가지 마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처럼 도망가면 그 사람 진짜 무너져요. 8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숙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당신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또 떠날까 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수 씨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같이 가세요. 요즘은 치료법이 많대요. 약도 좋은 게 나왔고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이 가세요. 영숙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후회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영숙 씨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솔직히요.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이런 걸 평생 감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정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울던 얼굴이요. 미안하다고, 고장난 남자라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얼굴이요. 그 사람도 힘들었던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더 힘들었던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영숙 씨 만나고 왔어요. 정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정수 씨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같이 가요. 네. 비뇨기과요. 상담받아요. 요즘은 치료법 많대요. 정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해봤어요. 혼자 해봤잖아요. 이번엔 같이 가요. 정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바보야. 당신이 좋으니까 그러지. 정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새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영숙 씨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에 민수 번호도 있었나 봐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결혼식에도 안 오던 아들이었어요. 반대한다고 소리 지르던 아들이요.
근데 병원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와. 2시간 뒤에 민수가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더라고요. 민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정수 씨를 쳐다봤어요. 정수 씨도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짧은 인사 뒤에 대화가 끊겼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눈짓을 했어요. 잠깐 나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발끝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전처분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수 씨가 왜 아프신지, 무슨 수술 받으셨는지 다 들었대요. 영숙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뭐가? 재산 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그러더래요. 정수 씨가 8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자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못 만났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희망이 생겼대요.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호구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6년 동안 저 혼자인 거 알았대요. 근데 바빠서 신경 못 썼대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했잖아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왜 화났는지 알아요? 왜?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내가 못 챙겼는데 다른 남자가 챙기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 마음을 몰랐어요. 아빠 핑계 댔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봤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정수 씨 앞에 섰어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 씨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수 씨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가고 나서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근데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 비뇨기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같이 가줄 거죠? 당연하죠. 내가 왜 안 가요? 비뇨기과 앞에서 정수 씨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근데 내색 안 하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갔어요. 의사가 정수 씨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 수술 기록이 있더라고요. 검사를 몇 가지 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수 씨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요즘은 치료법이 많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부인분이랑 같이 치료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같이 할 거예요. 정수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갔어요. 정수 씨는 약도 바꾸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손잡아줬어요. 의사가 부부 상담도 권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함이요. 숨기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서로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치료 시작하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해볼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정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58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해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수 씨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추기도 했고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이게 어딘데요? 끝나고 나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계속 치료받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말해요. 되는 날은 같이 웃으면서 하고요.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말합니다. 아들 민수도 자주 연락해요. 손주들 데리고 올 때면 정수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수 씨가 손주 안고 웃는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데 정수 씨가 뒤에서 안았어요. 뭐야, 깜짝이야. 그냥요. 고마워서요. 뭐가? 그때 도망 안 가줘서요. 병원 같이 가자고 해줘서요. 저는 웃으면서 정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요. 혹시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요. 남편이 이상하게 피하면 화내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뭐가 힘드냐고.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숨기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혼자 사귀지 마세요. 그러다 둘 다 힘들어져요. 병원 가세요. 같이요. 요즘은 방법이 많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손잡고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면서 웃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